안녕하세요. 박권의 헬시한 초대 진행의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자, 그럴 때 슈퍼우먼처럼 나타나는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2018 미스 강원 미, 그리고 현재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혜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 자, 한번 그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심장을 살리는 간호사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아니,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화사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스 코리아를 모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간호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그리고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그 미스 코리아를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어린 시절에 살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요? 네. 그래서 살 확률이 조금 없는데도 잘 이제 회복을 해서 네. 지금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예. 그때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희망찬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헌신적으로 저를 간호해 주신 덕분에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을 먼저 하시다가 네네.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본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병원에 또 허락도 받고 난 나가겠다. 사실은 그때는 몰래 몰래, 나갔다가 아이고야. 저도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됐네? 네, 그래서 덜컥 돼서 죄송한데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도 또 미스 코리아 된 김에 뭐 네. 이렇게 좀 방송 연예 쪽으로 안 나가시고 다시 이렇게 하스피탈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방송도 해보긴 했는데 그 간호사라는 꿈을 저버리기엔 너무 저도 공부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원이 맞겠다 해서 다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상 그 백의의 천사로 살아갈 그런 운명인가 봐요. 네.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이런 미모, 예, 그리고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최지혜 간호 선생님. 자, 오늘 오셨는데 이제 어떤 걸 좀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꾸로 이제 박권 아나운서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이제 길거리에 쓰러진 환자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을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생존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거는 제가 좀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마침 거기 뭐 경찰분이 지나가시거나 맞아요. 간호 선생님이 마침 지나가셔서 살리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죽을 확률보다 한 2배는 올라가죠. 살 확률이. 네. 2배는 죽을 확률이 아니라. 그럼 큰일 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심폐소생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익혀두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쉽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우리 CPR 심폐소생 그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이게 뭐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덤인데요. 이 친구가 오늘 환자입니다. 아이고. 자, 일단 발견했어,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첫 번째로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며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다 하면 두 번째는 이제 119의 신고와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건데요. 자, 노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부탁드립니다. 있으면은 네,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찝어서 말씀드리는 게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내가 아닐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서로 미룰 수 있어. 네,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찝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다 요청을 드렸으면 환자분 10초 정도 호흡을 확인하고 무호흡이다 하면은 바로 이제 가슴 압박에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호흡, 무호흡 확인은 어떻게 해요?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곁에 가서 숨을 쉬는지. 근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면은 바로 가슴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하부 2분의 1 지점에 손바닥을 대고 깍지를 껴서 팔을 명치 쪽인가요? 명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펴고 곱게 펴서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깊이 5cm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빠르게 강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네. 강하고 빠르게 100에서 120회 정도 반복하고 사실 인공호흡은 실제 상황에서는 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온다 하면은 패드를 여기 오른쪽 가슴 위랑 왼쪽 중간 부분에 패드를 붙이고 기계를 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네, 그래서 기계를 키면 기계가 잠시 물러나세요. 심장 충격하겠습니다 하면은 물러나고 바로 기계가 알아서 심장 충격을 주기 때문에 네. 그 기계도 전혀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 대부분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네. 그게 문제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5, 26, 27, 28, 29, 일정하게. 30. 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 충격으로 그 환자분의 갈비뼈가 골절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갈비뼈 골절되는 분들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아,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회복을 했는데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 골절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멈추면 환자의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갈비뼈 골절은 사실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심장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치. 네. 팔꿈치를 그대로 펴고. 네, 쭉 가슴 펴고. 하부 2분의 1 지점이니까 명치 여기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명치 되세요. 가운데. 네네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팔꿈치 펴고 펴고. 이 무릎을 해서 네.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너무 조금 빠르신데요. 예. 제가 박자를 해드릴게요. 박자만 시작. 시작. 그리고 너무 얕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소리 나는 게 딱 그 위치인데 조금 더 소리가 무게를 더, 네. 안 아플까요? 이분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심장을 살려야 합니다. 네, 90kg인데 제가. 시작. 7, 8, 9, 10, 괜찮으세요? 11, 12, 13. 괜찮으세요? 환자분 힘내요. 정신 차리세요. 됐어요? 네네.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내가 죽겠네. 네네네. 아이고, 내가 죽겠어. 잘하셨어요. 아유 우리 최지혜 선생님 덕분에 오늘 심폐소생술을 배우니까 네. 자신감도 좀 생기고 다행이네요. 이런 일이 뭐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공공장소나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데서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제가 용기 있게 어. 배운 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뉴스에 제가 볼 수 있게. 네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또 써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꼭 그래서 용기 있게 이렇게 배워뒀다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지혜 간호 선생님께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봤습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이제 심장내과에서 이제 근무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심장내과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네, 사실은 50대 남성분들이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혈압이라든지 다양하게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기존 갖고 계신 그런 질환에 더불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리고 또 부정맥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좀 지병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되게 위급한 분들 네네. 지금 오신 김에 바로
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아이고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시술방에 들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고요. 네.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서 막 맥박이 200회까지 올라가서 정말 그 TV에서 보던 것처럼 전기 충격을 줘야지만 정상 맥으로 돌아오는 환자분들도 있고 굉장히 위급한 환자분들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계신 과가 네네. 전담 의사가 없어서 네. 그 의사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 최지아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교수님과 함께 네.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셔서 네. 그런 역할을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못 하시는 게 없네요. 그래요? 아니 환자들이 딱 이렇게 왔다가 네. 이제 최지혜 간호사 선생님을 보고 너무 예뻐서 딱 나은 적도 있나요? 뭐야? 너무 예쁘잖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심장이 우리 안 좋은 사람들, 이 안 좋은 사람들이 평소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런 규칙적인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습관인지. 예. 금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큰일 났네. 아주. 귀를 막잖아요, 우리 감독님. 귀를 막잖아. 자신이 없거든요. 예. 금연 그리고 이제 저염식. 저염식 네, 이것도 꼭 그리고 나오는 얘기다. 규칙적인 운동. 사실 금주까지 하시면 정말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습관들이 아니라 금연하시면서 저염식 드시면서 운동까지 하면 그런 위급한 질환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력 중에 이제 심장 질환 환자분들이 있으면 네. 더 자주 건강 검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꼭 이제 뭐 노안이 오거나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참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렇게 좀 환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요. 스트레스나 요즘 과도한 다이어트 그리고 뭐 음주도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제 젊은 남자분들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젊은데도? 네, 젊은데도.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꼭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도 사실 가족력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나 해보면은 그런 유전에서 내려오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젊은 30대 남자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꼭 가족력이 있으면 검사를 자주 해보시는 게 좋고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이제 심장내과에 계시니까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상이 우리가 있을 때 꼭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저희가 가장 이제 어떤 협심증 하면은 한 가지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약간 나이 든 남성이 담배를 피고 있고 수트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가슴을 이렇게 잡으면서 수트케이스를 딱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증상인데 가슴이 미어질 듯이 누군가 막 압박하는 느낌이 들고 말할 때도 숨이 차고 그리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꼭 큰 병원이 아니어도 일단 근처 내과에 가셔서 가슴 엑스레이라든지 심전도를 찍어 보신 다음에 그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심장내과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네네네. 그러면 총 간호 선생님을 하신 기간은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네네네. 되셨고.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충 얼굴만 봐도 좀 어디가 아픈가 아시나 봐요. 아까 우리 들어오자마자 우리 저 피디님 보시더니 바로 병원을 권유해 드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시나요? 얼굴 이게 색깔만 봐도? 아니 좀 네. 저는 제가 이제 심장내과 있기 전에 소화기내과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빛이 이렇게 얼굴이 보통 빛깔이 저래요? 빨갛고 까맣고 걱정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제가 진료를 꼭 예약을 해드리려고요. 보자마자 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좀 배우고 또 평소에 우리가 건강에 좋은 습관들도
네, 우리 미모의 최지혜 간호 선생님께 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건강에 관련돼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해 주고 싶은 이야기, 예, 뭐 거울을 좀 자주 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한 번 하고 마는 습관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저염식도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자주 이제 병원이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병원이 네. 참 무서운데. 그래도 친해져야 이제 되니까.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도 친하게 다니면서 그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 그리고 혈당 같은 걸 잘 체크해서 꼭 꾸준한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지혜 간호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주신 아주 지혜로운 선택, 가슴 깊이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건강해야지 여러분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내 심장을 저격하는 미모의 최지혜 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장 지적인 선택, 박권의 헬시한 초대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